시간적, 역사적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은 무엇보다도 육체의 제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육체를 감옥으로 생각하고 육체를 벗어난 순수한 영의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꿈꿀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꿈도 결국 인간이 본질상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것이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제약은 죽음이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인간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언제나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죽음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의 방식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명명한다. 인간은 철두철미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본질적 차원이 인간이 행하고 일으켜놓은 모든 것에 각인되어 있다. 인간은 끝을 향한 존재로서 유한한 존재이기에 인간만이 자신의 종말과 관계를 맺으며 그 종말을 어쩔 수 없는 나의 불가능성의 가능성 또는 가능성의 불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존재이다.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으로 미리 앞서 달려가 미래로 자신의 가능성을 기획투사하여 그 가능성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기획하여 현재를 살아나간다. 그러한 존재 가능성 아래에서 과거, 현 사실적으로 존재해 왔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 떠맡아서 새롭게 반복하여 재해석하며 과거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인간의 있음은 단순한 눈앞에 있음이 아니라 과거를 떠맡고 미래를 기획투사하며 그 가능성 아래에서 현재를 존재해 나감으로써의 시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있음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건 또는 생기이며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존재적 생기가 곧 나의 역사이다. 나의 역사는 내가 그 세계에서 태어나 그 세계의 역사를 떠맡아서 존재하고 있는 그 민족적 역사의 한 부분이다. 어쨌거나 인간의 역사성은 바로 인간이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인간은 자신의 역사적 상황을 떠맡아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앞으로 계속 공부할 주제 얘기했죠. 우리가 시간적 역사적 인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인간의 있음은 단순한 눈앞에 있음이 아니라 과거를 떠맡고 미래를 기획투사하며 그 가능성 아래에서 현재를 존재해 나감으로써의 시간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앞으로 우리 각자가 소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볼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건 정신분석 쪽에서는 구체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을 돌보자고 할 때 이분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부분 많은 과거 얘기들을 하죠. 이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죠.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해 줄 것인가가 우리 상담자나 영성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획투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기획투사라고 하는 게 어쩌면 철학자들의 용어니까 우리도 익숙해 줘야 되는데 P2하고 기투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P2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던져진 존재란.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 기투라는 것은 또한 미래를 향해서 투사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사죠. 그러니까 미래를 기획투사한다고 하는 게 인간이 독특한 부분이죠. 다른 존재자와 달리 인간이 현 존재로서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현재만 사는 게 아니고 과거를 우리가 떠맡고 산다고 과거를 소화해 나가면서
그리고 미래를 내가 스스로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떠면은 저는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오늘의 현재는 과거 그리고 미래가 포함된 현재라고 느껴요. 미래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미래를 창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요.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본다면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범위 내죠. 우리가 아까 이미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특정한 문화 속에 특정한 어떤 시기 속에 특정한 환경 속에 특정한 언어 세계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던져진 우리의 존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람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투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기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분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하이데거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교한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달리 놓아서 우리가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봐요. 이런 인사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정신분석을 너무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프로이드가 브렌타노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과학적인 태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개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가 무의식의 세계, unconscious.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른 철학자들과 다르게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는 심리적 결정론, psychological determinism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브렌타노도 컨셔스니스 중심으로 계속 이 철학을 해왔는데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쩌면 브렌타노의 철학을 정신분석 영역에서 굉장히 넓히는 결과가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의식 중심의 컨셔스니스 중심의 철학적인 논의들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혁명적인 결과가 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철학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제가 느끼는 게 프로이드가 가진 철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것하고 함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프로이드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발달시킨 것은 프로이드의 공로라고 보이죠. 그 이전에도 무의식의 세계를 용어를 쓰시는 분도 있고 다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이내믹 언컨셔스니스라고 할까요? 역동적인 무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자기라고 이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의식자 중심의 세계관에서 무의식의 세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논의의 물꼬를 터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기여인데 또 하나 프로이드의 가정은 사이칼라지컬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결정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론이에요. 인과관계론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가설로서 인과관계론이 등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정인데
중요한 어떤 기초적인 가설인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하나의 가설이에요.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을 다 인과관계론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인과관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인과관계로서 우리가 다 설명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발달시킨 프로이드가 처음 생각했던 정신분석은 이런 심리적인 결정론을 근거로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냐 환경이냐고 하는 얘기가 다 결정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결정되느냐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정신분석가가 이걸 교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프리윌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인간이 탄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의 이 개념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탐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결정론을 대부분 연구가 되는 게 환경에서 온 것인지 타고난 것인지. 그런데 나의 실존적인 결단에 의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선택해서 살아온 이 삶에 자기가 미친 영향에 대한 것들을 잘 탐구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 원인이 궁극적으로 환경에 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처음부터 어떤 지성이나 어떤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한 것도 다 환경 때문이다라고 우겨버릴 수 있죠. 나의 기질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삶의 과정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런 자유의지가 박탈된 그런 삶만이 삶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20세기에 오면서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너무 과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 과학이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결과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개인이 있다는,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부분, 이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선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가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사람도 인격적인 성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환경이나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이러한 환경 속에 던져지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실존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비결은 결국 우리가 실존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신론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유신론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각자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각자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그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내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 사회를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때 내 환경이 이래서, 아니면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고에 자동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자기 책임 회피 방식의 사고방식에 우리는 너무 오래 익숙해 있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내 스스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든 내가 선택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실존이 있지만 이 개인적인 실존이 저 자신만의 실존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나 자신 또한 역사의 어떤 한 부분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좀 어떻게 연결해서 좀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는 행위라든지 또 저의 과거의 어떤 삶의 자리나 그 과거가 현재를 이루고, 또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가 또 미래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것들로 제가 해석해서 생각해 보건데 어떤 저의 작은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존재로서 역사 앞에 어떤 책임성을 떠맡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는 어떤 것보다도 당면한 게 제가 어떤 좀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연 나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이 죽음의 어떤 순간에 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에서 제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와 이해와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 다가오는 생각은 참 묘하면서도 무겁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을 솔직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통찰을 주는 그런 많은 걸 갖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말이 복잡해지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간 또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어떤 기획적인 투사라는 말과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제 자신에게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